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을 맨 경우 주치의와 달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정되었고 주요 우울 장애로 판단되었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0 가단 5297-112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왕인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19일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왕인의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사파라고 하며, 그 정도가 심한 사파를 주요 우울사파라고 하여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합니다. 미국 아이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5판에 의하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4인 분류는 위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 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요 우울 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 우울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단: 왕인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할 것인 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인은 2018년 4월 23일 7급 공무원으로 인사혁신처에 임용된 후 2018년 5월 23일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L과에서 사회정보보장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수습근무를 하였습니다. 왕인은 국회,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대응 등 기존에는 경력이 많은 상급자가 맡던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맡아 수개월간 주변 동료와 가족들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왕인은 2018년 10월 9일부터 같은 달 11월까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로 인해 새벽 3시까지 야근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왕인은 2018년 10월 12일 및 2018년 10월 17일 K정신건강의학과에서 2차례에 걸쳐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동안 처방약을 복용하였습니다. K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18년 10월 23일 왕인이 당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가 수개월간 지속되었고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감, 사회적 고립 등 증상이 두드러졌다는 이유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진단하였습니다.
망인은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 어머니인 원고 B에게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추석 연휴에도 업무 전화가 자주 걸려와 힘들어 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날 저녁 20시 47분경 원고 B와 마지막 통화를 할 당시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업무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병원약을 처방받은 후 복용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망인의 직장 동료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일주일 사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복용하는 약이 자신과 맞지 않다는 말을 하고 업무 시간에도 하품을 자주 하며 멍하니 있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병원의 제2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제2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다음과 같은 감정 의견을 밝혔습니다. 망인의 경우 최소 중등도 또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였을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망인은 사망 전날 서울에 있는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출장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망인 사망 전 망인을 진찰한 K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18년 10월 12일 및 같은 달 17일경에는 망인을 중등도의 우울 에피소드로 진단하였고 2020년 4월 3일 망인이 사망 당시 심한 우울감, 불안감, 고립감 등 정서적 고통에 압도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아 기능은 존재하였으리라 판단된다는 진료 소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성인으로서 기본적 판단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주요 우울장애 중에서도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하는 경우 일부에서는 환청과 망상에 몰두되어 심각한 자아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내원 당시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등 인지적 결핍은 의심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K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2018년 10월 23일에는 망인을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진단하였는 바 그 이전에 진단된 중등도의 우울증이 사망 당시 중증으로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극심한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복잡한 일상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전날까지 정상 출근하였다거나 사망 직전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은 앞서 살펴본 제2병원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시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망상,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보존되어 있고 자살수단으로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여 사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곧 자살의 의미와 그 영속적인 영향을 숙고하여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와 같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살펴본 망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우울증 발생 경위, 진행 경과, 자살 경위와 태양을 비롯하여 망인의 나이와 성행, 주위 상황 등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우울증이 중증으로 급격히 진행되어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